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8일 오전 11시 43분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좀 잡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파멸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일종의 방탄검사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면은 몰라도 아는데 검찰 그리고 이 정권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럼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도 가장 많이 했는데 이런 뻔한 수작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게 딱 요약을 했네요. 압수수색서 성남시장실 뺐다니 검찰 차라리 수사 중단하라.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를 비롯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웠다. 공사 정관에는 사업 계획 작성과 변경, 분양가 결정,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시장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본인 입으로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2014년에서 16년 사이 대장동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출자 승인, 실시 인가 등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10번 서명한 공문서도 확인되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주요 단계마다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왜 아무리 사업 수익이 커져도 성남시는 1822억 원 이상 못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결정적 당선은 이미 나와 있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은 초안을 마련했지만 7시간 만에 그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누가 이를 결정 지시했나? 수익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산하기관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7시간의 비밀을 풀어야 할 검찰이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 지금까지 검찰은 마치 실패한 수사가 목적인 것처럼 움직여왔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배임 뇌물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부실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기각당했다. 일부러 기각당하도록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위선까지 규명하겠다는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사팀에 파견된 부부장 검사가 갑자기 수사팀에서 빠져 소속 부서로 돌아가자 검찰 상층부가 수사 검사들을 찍어 누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뭉개거나 수사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도 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독점하면서 입맛에 맞는 것만 꺼내쓰려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이렇게 될까요? 첫째,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검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 비판 여론이 어디로 갑니까? 물론 검찰한테 가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에 가겠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갑니다. 이런 불만에 가득 쌓인 국민들이 3월 9일 분노 투표로서 검찰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망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방탄검사단 역할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권력의 뚝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 휩쓸려 버리는 거죠.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민주당으로 하여금 너무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은 배임의 주범이다
해가지고 딱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딱 청구를 해버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후보 교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 교체를 아주 또 드라마틱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좋은 후보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또 후보 교체하는 과정이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정치는 이게요, 예능판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드라마 만드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지금식으로 수사를 이렇게 뜸들이고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후보 교체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할 수 없이 이재명을 안고 가야죠. 벌써 이재명의 효과가 이제 반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 하는 말은 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니까 무슨 말이든 그냥 코미디 수준에서 들어줘야지. 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됩니까? 오늘 국회에서 무슨 문답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실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자기 입으로 도둑들이 도둑질 한 걸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판을 누가 만들어주었느냐 이겁니다. 대장동이란 도둑판을 만들어준 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작물이 생겼대요. 작물은 도둑질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작물을 만들도록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빼물어서 작물화 하도록 도와준 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대장동은 도적판이었다. 그리고 나는 도적판을 만들어준 도적대의 수괴다라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 머리 좋은 국민들을 속이는 데는 이제 효과가 다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인들 속이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극화선동을 하면 한국 사람들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속느냐? 머리 좋아서 못 배워서 속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 속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빠서 속습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심, 질투심, 허영심, 헛된 명분론이 들어가면은 이재명식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속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속는데도 10분은 속겠죠. 그런데 20분 속을까요? 방탄검사단은 아마 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칼날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칼날 위에. 그때 무당처럼 무슨 신묘한 기술이 없으면은 그 칼날에 발등이 딱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